꽤 오래전부터 판매를 했었던 스플래툰 3의 DLC는 1편의 오더펄리스 시티 광장이 열리는 것 말고는 눈에 띄는 특이점이 없었고, 그나마 추후에 공개가 될 사이드 오더라는 싱글 모드가 정체불명의 몇 개의 티저 이미지와 약간의 영상만 공개된 상태에서 발매일조차 명확히 알려주질 않아 결국에 사겠지만 내용이 공개된 후 사도 늦지 않겠다는 생각도 있었고, 2편의 옥토 익스펜션 DLC의 퀄리티가 제 기준에서는 꽤나 만족스러웠기에 3편의 추가 컨텐츠 또한 그 정도는 해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막연하지만 그래도 기다릴 수는 있었습니다. 이것도 꽤 많이 늦은 거긴 하지만 2024년 5월경 발매가 예정되어 있던 걸로 알았는데 뜬금없이 2월 22일 이 DLC가 공개가 됐죠. 결론부터 말하자면 스플래툰 3 사이드 오더는 제가 알고 있던 평소의 닌텐도의 모습은 아니었다는 것이에요. 그래도 제법 닌텐도에서 만드는 게임들을 꽤 많이 해왔다고 생각했는데 로그라이크 시스템을 넣은 게임은 아마도 이번이 처음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인디게임 시장에선 꽤 많은 제작사들이 사용하고 있는 장르가 로그라이크고, 이 장르는 이제 메이저 제작사에서도 꽤 많이 써먹고 있습니다. 그 말인즉슨 제작사뿐 아니라 유저들 역시 이 장르에 대한 접근이 어렵지 않고 수요 또한 높다라는 뜻일 수도 있지만, 다른 한편으론 유행어가 공중파에 나오면 유행이 끝났다는 말처럼 이 장르도 한계점이 왔고 스텝업이 필요하다는 뜻도 될 겁니다. 게임 시스템 관련으론 언제나 개척차 역할이라고 생각했던 닌텐도마저 로그라이크 장르를 사용했다는 것은 다소 고전적이고 보수적으로 보일 수 있는 닌텐도 프랜차이즈들 가운데서 가장 젊은 이미지가 있는 스플래툰을 통해 유저의 니즈를 빠르게 반영하고 있다는 것처럼 포장하기 괜찮은 시리즈물이기도 하죠. 어쨌든 게임은 놀랍게도 레벨 플레이가 아닌 로그라이크 시스템을 사용한 제가 해본 첫 닌텐도의 로그라이크 게임이 바로 이 사이드 오더였습니다. 게임 진행은 다음과 같습니다. 스플래툰2의 호스트 중 하나였던 이이다가 만들어낸 가상현실 세계인 네리버스가 폭주하여 많은 사람들의 정신이 강제로 빨려 들어간 질서의 거리 안에 있는 탑을 올라 오더를 물리쳐 정화를 시키는 것이 이 게임의 주된 시나리오입니다. 정화된 탑은 2편의 오더폴리스 스퀘어와 완벽하게 동일하게 생겼기 때문에 이 싱글 모드는 2편의 등장인물들이 연관되어 있고 게임 안에서도 등장하게 되죠. 따라서 호스트인 히메는 드론의 형태로 플레이어를 서포트하며, 네리버스를 만들어낸 이이다는 본인이 만든 가상현실 세계를 해킹하여 캐릭터를 강화해준다는 형태로 서포트를 합니다. 기본으로 30층짜리 타워를 올라가는 게임이며 각 플로어마다 3개의 미션이 배치되고 이들 중 하나를 선택하여 진행합니다. 스테이지 안에 존재하는 미션들은 적들이 쏟아지는 포탈을 전부 파괴하는 미션, 플레이를 보면 도망치는 적을 잡는 미션, 지정된 에어리어를 확보하고 지키는 미션, 공을 꼬린 지점까지 굴리는 미션, 그리고 프로펠러 타워를 지정된 장소까지 이동시키는 미션, 이렇게 5종류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게임을 진행하는 각 플로어에는 미션의 종류 말고도 다음과 같은 칩이라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기어에는 팔레트라는 스킬판이 있는데 이 팔레트는 복장의 기어 조각 스킬을 맞추는 것처럼 패시브 스킬들을 얻을 수 있게 돼요. 실제로도 효과 또한 유사합니다. 여러 개의 칩이 있는 경우 그 효과가 더욱 증대되기도 하죠. 그래서 플로어 선택 시 현재 본인에게 더 필요한 칩셋 위주로 선택할 것인지 아니면 좀 더 쉬운 난이도로 선택할 건지 결정하게 됩니다. 플로어는 난이도로 구분되어 있기도 하지만 이따금씩 트러블이라는 제한사항이 걸리는 경우도 있어요. 온 바닥이 상대편 잉크로 도배되어 있다거나 정전 상태로 시야가 완전히 가려지기도 하죠. 반대로 보너스 옵션 또한 존재합니다. 아이템이 쏟아지기도 하고 한 번에 패시브 칩셋을 2개 주는 경우도 있죠. 그만큼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이기에 필요한 칩셋이라면 과감히 도전할 가치는 있습니다. 대부분 로그라이크 장르에 하나씩은 있는 상점 시스템은 자판기가 대신하고 있습니다. 게임상에서 얻게 되는 일회성 코인을 통해 자판기에선 칩셋을 구매하기도 하며 플레이어의 스페셜이나 서브 웨폰을 교체할 수도 있습니다. 구할 물건이 없다 할지라도 자판기가 있는 플로어는 한 층을 바로 건너뛸 수 있다는 이점이 있기에 전략적으로 사용하면 제법 유용할 때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게임을 진행하면서 각 10층, 20층에 있는 중간 보스, 그리고 30층 최종 보스를 잡으면 클리어되는 비교적 단순한 로그라이크 런을 달리게 되죠. 런을 진행하는 과정 중 얻게 되는 모든 것들은 클리어를 하건 실패를 하건 포인트로 정산이 되고, 이 포인트를 통해 진주를 얻게 됩니다. 누적된 진주를 가지고 캐릭터나 드론, 그 외 각종 편의사항 같은 지속 스탯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꽤나 자주 사용하게 되는 플로어 리셋이나 자판기 리셋 또한 이곳에 해킹 기능을 개방해야만 사용할 수 있죠. 또한 별도의 상점에서 스티커나 장식품, 그리고 특수한 기어도 구매하도록 해서 스탯 업그레이드, 상점 아이템 구매 같은 것들을 통해 반복 요소도 어느 정도 마련이 되어 있긴 합니다만, 이런 것들을 차치하고 게임 안에서 가장 우선시 되어야 하는 것은 열쇠입니다. 열쇠는 각 층에 있는 보스를 잡으면 얻을 수 있는데, 이 열쇠를 이용해 타워 밖에 있는 락커의 문을 개방할 수 있습니다. 이 문에는 각종 아이템부터 시작해서 플레이어의 무기들이 오픈됩니다. 무기는 총 12개인데 각 기어 아래쪽에 보면 열쇠 마크가 있습니다. 이 열쇠 마크를 보면 3개로 표기되어 있어요. 이것을 보면 바로 게임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알 수 있을 겁니다. 타워는 총 30층, 10층마다 있는 보스전, 보스들을 쓰러뜨리면 열쇠를 얻을 수 있으니 하나의 무기로 30층까지 도달해야 모든 무기의 열쇠를 획득할 수 있다는 것이 되죠. 사실상 열쇠 3개를 획득한 무기는 클리어를 해도 추가적으로 열쇠를 주질 않고 열쇠마저 진주로 대체되기 때문에 DLC 아이템 혹은 캐릭터 성장 요소를 컴플리트할 것이 아니라면 그 순간
순간부터 사용성이 없어지게 됩니다. 락커가 위에서부터 차례대로 열리기 때문에 모든 무기로 30층을 돌파해야만 마지막 12번째 무기를 얻을 수 있게 열쇠의 숫자를 정확하게 맞춰놨기 때문이죠. 그렇게 하나의 무기로 타워를 전부 클리어하게 되면 해당 무기의 레플리카 버전을 얻는 걸로 끝나요. 이 게임의 문제는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분명히 목적도 확실하고 반복 플레이 요소도 있습니다. 동기부여까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회차 플레이는 가능합니다만 문제는 게임이 심각하게 단순화되어 있다는 겁니다. 굉장히 짧은 미니게임에 가까운 데다 플로어의 각 미션들은 5가지로 수 자체가 많지 않다 보니 스테이지들이 거의 다 똑같은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것이 일단 너무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조금 비약하자면 연어런을 싱글 스테이지로 밸런스를 조정해 플레이하는 기분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듯 싶었죠. 의뢰 로그라이크라고 한다면 랜덤 요소들을 극복하면서 자기만의 해법을 찾는 재미가 필요한데 이 게임은 사실상 칩셋의 빌드도 몇 번 해보면 어떤 것이 좋은지 바로 느낄 수 있을 정도로 칩셋 밸런스가 거의 엉망에 가까운 수준이기에 애초에 다양한 빌드를 만들 필요성을 거의 못 느끼게 됩니다. 원래 기본 시스템 자체가 잘 만들어진 게임이기 때문에 게임 플레이 자체의 재미는 분명히 있는 건 사실이지만 각 레벨만의 독특한 기믹도 부족한 데다 보스전의 임팩트도 부족하고 그렇다고 이것들을 올 클리어한다고 해서 추가로 하드 모드가 열린다거나 연출력이 뛰어난 CG들이 있다거나 하는 것도 아니다 보니 사실상 DLC를 통해 얻을 수 있는 복장과 무기들을 얻기 위해서 단지 그것을 위해 본 DLC를 구매하는 느낌이 많이 들었다는 점이 저에겐 무척 실망스러운 부분이었습니다. 분명 스플래툰은 1, 2, 3편 전부 싱글 플레이를 즐기면서 재밌었던 레벨, 인상적인 레벨이 항상 존재해 왔었고 2편의 옥토 익스펜션은 레벨 플레이의 거의 정점에 가까웠던 느낌이었습니다. 3편의 싱글 또한 옥토 익스펜션의 확장된 버전이라는 느낌이 있긴 했어도 숨겨진 요소도 많았고 악랄했던 최종 미션 또한 기억에 많이 남습니다. 하지만 사이드 오더는 정말 단 한 개도 인상적인 레벨이 없었습니다. 락커를 전부 열어보긴 해야 될 것 같아서 최대한 많이 하긴 했는데 어느 순간 동기부여가 뚝 끊어진 듯한 느낌이에요. 급하게 낸 걸까요? 그러기에 시간도 충분했는데 말이죠. 여태까지의 닌텐도 게임의 완성도를 생각해보자면 이건 적어도 제가 알고 있던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정리하자면 현재 기준으로 해당 DLC는 구매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전혀 만족감을 주질 못했어요. 이미 베이스 자체가 잘 다져진 게임이기 때문에 게임을 플레이하면서 재밌다는 느낌은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건 DLC가 재밌는 게 아니에요. 그냥 스플래툰 자체가 재밌는 겁니다. 시스템과 빌드 방식, 편의성 같은 로그라이크가 갖춰야 할 요소들 같은 것들은 잘 설계되어 있긴 하지만 그것을 즐길 판 자체가 심각하게 반복적이고 인상적이지 않습니다. 결국엔 무의미하게 한 층 한 층을 올라가게 되죠. 그리고 이것이 그렇게 오래 끌고 나온 결과물이라는 것에서 더욱 큰 실망을 한 것 같습니다.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느끼지 않으신 분들도 계실 수 있겠지만 저에겐 DLC 전용 기어를 얻기 위해 약간의 노력만 요구되는 듯한 기분이었거든요. 이 DLC도 패치라는 걸 통해 추가 요소를 더 넣고 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때 되면 평가가 바뀌게 될지도 모르죠. 마치 제가 3년째 즐기고 있는 노맨즈 스카이처럼 말입니다. 과연 그렇게 될 수 있을까요? 그렇게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리뷰는 여기까지며 다음에도 더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